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제가 실제 사업시행계획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6권이고요. 먼저 지난번에 이어서 6번 내지 8번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만들어내고 법이나 관할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달았네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집에 이러한 제목이 이제 제목만 나와 있는데 실제 보면 5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계획, 그다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위탁주택의 건설계획,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이 준데, 이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을 하면서 우리는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짓고 국민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설계계율을 참조해라. 뒤에 이제 별도로 빼죠. 그 다음에 설계도서,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그 다음에 소형주택 건설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주로 보시면 설계계유가 총회 책장이 보통 책이 A4로 되어 있는데, 그 A4로 되어 있는 것에다가 가로로 크게 만들어서 접어서 보통 이걸 많이 넣어요. 뭐 이걸 갖다가 한 A4를 이렇게 잘라가 넣으려고 하면 밑에가 잘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넣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눈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 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릴 정도가 많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근데 정비계획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설계계획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송을 할 적에도 이 표가 중요한데, 좀 정비업체에서 좀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구분을 해서 띄워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계획, 대지가 어디에 돼 있고 면적은 얼마인데, 정비기반 시설은 몇 제곱미터, 지난번에 했던 거죠. 도로, 공원, 주차장, 그 다음 택지 면적이 아파트 부지, 종교 부지, 문화재 부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제가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건물 규모로는 해고 높이가 99.35제곱미터다. 법정은 35층까지만 이제 용적률을 허용받은 거죠. 최고 높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이죠. 그 다음에 영면적 해가지고 298.47%가 용적률인데 300%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찾아 먹을 대로 다 찾아 먹었던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용도별 면적 계획이 나오는데, 이 용도별 용도별로 가면 이제 복리시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약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중에 도로가 어떻게 되고,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그 안에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식으로 쭉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는 분들은, 야, 우리 단지에 왜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가 적냐, 좀 많이 지어라, 도서관도 너무 적다, 뭐 이런 시설. 보육시설도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연령대가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좀 소형평이 많기 때문에 애기들이 많은데 보육시설도 좀 늘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이거를 짜는 사람이 누가 짜죠? 조합집행부하고 건축사가 짜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계획, 정비계획에 정해진 내용에 짜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어느 정도 할 건지는 재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여기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3층부터 이렇게 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주차장을 많이 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많이 하자. 너무 적다, 주차장이. 그러니까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조금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면적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밑에 크게 나와요. 크게 보면 이제 평균 면적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왼쪽에 있는 것만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면 45제곱미터 타입, 5구 타입, 5구
A, B, 6호 타입, 84 타입 그렇게 큰 아파트가 없죠. 그 다음에 임대는 어떻고 장기전세는 어떻다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이제 설계사하고 법에 따라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보면 조감도가 이런 식으로 들어진다.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 보니까 가급적이면 남동, 남서를 다 쳐다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쪽이 몇 제곱미터가 들어서고 이쪽이 몇 제곱미터형이 들어서니까 나는 몇 제곱미터형을 선택하면 요 중에서 하나가 당첨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그다음 하늘에서 본 배치도 녹지가 꽤 많습니다. 몇 개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인데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건축물, 공작물 뭘까요? 결국 지장이 있으니까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해야 될 게 몇 동이나 있냐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전면 철거다. 일부 보존하는 게 없어요. 가끔 보면 옛날에 시장님에 따라 가지고는 일부 한 동은 남겨놔라 그래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많죠. 그래서 다 허물어가는 아파트 한 동을 놓아두라 그대로. 이건 전면 철거하는 겁니다. 265동을 재개발이니까 이제 건축물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재건축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허가가 몇 개고 뭐 유허가가 몇 개고 주거용이 얼마고 이렇게 쭉 합니다. 짜는 사람이 다 조사해서 짜죠.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인데 이건 뭐냐 하면 토지물 건축물 소유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 토지 소유자가 얼마이고 건축물 소유자냐. 이건 둘 다 가진 사람. 이거는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도 한번 이거 체크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려되는 국공유지 조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려되는 국공유지 조서. 사업 시행자가 누구죠? 조합이지 않습니까? 국공유지인데 사업시한테 국가 내지 그 관청이 관할관청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공짜로 준다. 이게 웬 떡이지?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다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만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상으로 양내 국공유지 조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보면 대개의 책자들이 이렇게 엑셀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스킵이라 그러냐? 사진화 만들어 올리는 바람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조합의 경우도 굉장히 이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들이 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한 두세 페이지가 계속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 도면 및 감정평가 비용의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 도면 및 그 설치 비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용도가 이미 정비기반 시설의 기존에 있었어. 우리 단지 내에 또는 우리 그 재개발 단지 내에 주택 사이로 지나가는 도로들, 공원 이런 것이 다 있었어요. 녹지가. 그게 이제 새로 전면으로 갈아엎고 새로 그 자리에다 짓기 때문에 이제 다 폐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철거하고. 대신 우리가 조합이 새로 이만큼을 내놔가지고 기부채납하겠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확장을 하고 공원은 이렇게 만들고 아까 보면 녹지 많죠? 녹지 중에 이제 기부채납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이 또한 굉장히 양이 제법 되는 데가 많아요. 이것도 엑셀표를 보통 올리다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이는 책자를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올리는 거예요. 국토통부가 어떻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 이것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총회 책자에 매년 예산에 나오는 정비 사업비 관련 표도 붙고 그 다음에 감정서도 붙고 감정평가 범위는 감정서만 또 두께가 이만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사업시행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국공유지 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붙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에서 보는 이 정도 지난 시간과 지금 보시는 이 정도가 사업시행계획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실 때에 조합장님이나 임원분이 보실 때에 그냥 이렇게 올라왔네 라고 하시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꼴이 되니까 그때쯤 돼서는 다른 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을 한번 입수해 보세요. 입수해 보시면 그 입수해 놓은 내용 보고 옆 단지는 이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뭐 많이 내놓지 기부 체납을? 아니면 옆 단지는 이렇게 좀 설계가 잘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설계가 이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기회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설계에 대해서. 뭐 남자도 관계가 있지만 여자들은 특히 미용 시술을 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십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생활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싼 데 가고 될 수 있으면 싸면서도 좋은 데를 찾는 것 뿐이지. 그런데 정비 사업비, 특히 공사비가 수천억이 넘는 사업, 다 합치면 뭐 7, 8천억, 1조가 넘는 사업이 속출하는 이런 단지에서 설계비는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설계비는 들어가고 그 설계비에서 조금만 더 줘가지고 새롭게 좋게 설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관을 좀 더 잘 만들자. 아니면 내부를 좀 어떻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하자. 다른 조합 가니까 신축 아파트다 그러는데 지하에서 올라올 때 너무 뺑뺑돌로 올라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출근할 때. 그냥 다른 데 가면 잘 지어놓은 것처럼 쭉쭉쭉 올라가도록 설계를 좀 주차장을 잘 뽑다라든지 아니면 외관, 경관 이걸 좀 잘만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기존 100에서 얼마 정도만 1, 2%만 더 추가시키면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루도 이미 설치하는 강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 원목을 하자 그러면 조금만 더 주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설계를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외관 설계라든지 경관 조명이 너무 잘 돼 있으면 집값도 덩그러니 설계비보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투입된 것보다 집값이 훨씬 올라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저 집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도 아파트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는 꼭 임원들과 더불어 우리 단지의 경우는 설계비를 좀 더 줘가지고 달라 소리도 안 하도 우리가 더 줄 테니까 더 만들어 달라 좋게끔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직접 책자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걸로 마치고 실제적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또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